국민의 사랑을 받던 황정음 배우가 이제는 법정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금액은 무려 43억 원. 그 거대한 자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습니다. 한때 드라마와 예능에서 활약하던 배우 황정음. 이제 그녀의 이름은 범죄 혐의와 함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인 스캔들이 아닙니다. 가족법인 구조, 연예산업의 허점, 그리고 법과 정의의 경계선.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이 한데 얽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고 그 의미를 짚어보려 합니다. 황정음은 2000년대 초반 걸그룹 슈가의 멤버로 처음 대중 앞에 섰습니다. 그룹 활동 시절에는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후 연기자로 전향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드라마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비밀, 킬미, 힐미 등에서 연이어 히트를 치며 국민 여배우 반열에 올랐습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 그리고 생활형 연기로 대중과 가까워진 그녀는 광고주들의 사랑을 받았고 각종 CF 모델로도 활약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믿고 보는 배우라고 불렀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사생활보다는 작품과 연기력에 주목했고 황정음은 대중 친화적 스타라는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은 공인이자 상징입니다. 대중은 단순히 연기를 보는 것뿐 아니라 연예인의 행동과 윤리까지 평가합니다. 과거 숱한 스타들이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등의 사건으로 활동이 중단되었듯 황정음 역시 이번 사건으로 한순간에 국민 여배우에서 피고인으로 낙인 찍히게 된 것입니다. 대중이 받았던 충격은 단순히 유명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황정음이 세운 가족법인 구조, 즉 본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서 자금을 빼돌렸다는 점, 그리고 그 돈을 고위험 투자 수단인 가상화폐에 사용했다는 점이 사건의 무게를 키웁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경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의 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총 금액은 약 43억 4천만 원. 그중 42억 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가상화폐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였고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황정음 역시 그 열풍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재산세, 지방세, 카드 대금 등 개인적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회사 자금이 곧 개인의 금고처럼 쓰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황정음이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은 법인이고 개인은 개인입니다.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곧 횡령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에 회사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사실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로 평가됩니다. 대중은 개인 돈이 아닌데 왜 함부로 썼느냐, 가족. 법인이 사실상 개인 금고라면 제도적 허점이 큰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예계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법인과 개인, 자금의 경계 문제를 다시금 드러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일반 횡령보다 훨씬 무거운 법률입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경제범죄, 특히 수십억 원 규모의 범죄에 적용됩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령 사건에서 피해액이 크고 범죄 동기가 불순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황정음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부 갚았을 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합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가 곧 무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행위는 이미 발생했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린 책임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중의 분노가 발생합니다. 돈만 갚으면 죄가 사라지냐? 유명인이라서 봐주는 것 아니냐?
목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는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43억을 빼돌리고도 3년? 일반인이면 최소 10년은 받았을 것. 가상화폐 투자라니 완전히 도박 아닌가? 결국 돈 있으면 죄를 가볍게 받는 사회구나. 일반 시민들은 법의 형평성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연예인, 개인 회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불붙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는 배우나 가수가 가족 명의로 세운 1인 기획사가 많습니다. 이는 세금 절감이나 수익 관리 차원에서 활용되지만 투명성이 부족해 논란이 많습니다. 황정음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범죄를 넘어 연예산업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한국 연예계는 그동안 숱한 스캔들을 겪어왔습니다. 승리정준영 사건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물 유포, K-팝 이미지 타격, 박유천 사건 마약 혐의 활동 중단, 톱스타 음주운전, 탈세, 병역 비리 사건들. 이처럼 연예계 스캔들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한국 문화산업의 신뢰와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도 해외 언론에서 보도되며 한국 드라마 K-팝과 함께 연예계의 어두운 그림자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의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황정음 사건은 또 하나의 신뢰 붕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황정음 사건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화폐 투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2021만 2022년은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열풍이 가장 거셌던 시기입니다. 수많은 개인들이 투자에 뛰어들었고 하루아침에 수십억을 잃거나 버는 사례가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문제는 황정음이 투자한 돈이 개인 자산이 아니라 회사 자금이었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자산에 회사 돈을 쏟아붓는 행위는 결국 회사의 존속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여전히 법인과 개인 자금 분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얼마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곧 선고가 내려집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집행유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액 전액 변제가 감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법적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연예인의 공적 책임, 가족법인 구조와 자금 투명성, 가상화폐 투자 광풍, 법 앞의 형평성 논란. 대중은 묻습니다. 돈을 갚으면 죄도 갚은 것인가? 정의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황정음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정의의 시험대이자 한국 대중문화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의 신호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